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시작합니다. 신규 확진자가 엿새째 100명대를 유지하는 등 느리지만 조금씩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 집단 감염이 있었던 이 콜센터나 물류센터 등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방역당국은 당분간 추이를 지켜본 뒤에 이번 주말쯤 거리두기 재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첫 소식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동구의 한 건물, 구청의 폐쇄 명령서가 붙었습니다. 이 건물 8층에 있는 콜센터에서 직원 16명이 확진된 데 이어 직원의 가족 등 4명이 추가로 감염돼 최소 22명이 확진됐습니다. 역학 조사 결과 천장에 달린 에어컨과 문 손잡이에서 바이러스가 나왔습니다. 공용이 쓰는 곳은 표면 소독을 자주 실시해 주시고 2시간마다 한 번 이상 창문을 열어 바깥 공기와 순환식 환기를. 지난 3월엔 서울 구로 콜센터에서, 지난 5월과 6월엔 부천의 쿠팡 물류센터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해 방역 수칙을 강화해 왔는데 최근 비슷한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파구 쿠팡 물류센터에서도 지난 4일 직원이 확진된 뒤 지금까지 10명이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기본적인 수칙 준수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밀집해서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 개인의 작은 부주의와 방심이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새로운 종교시설에서 집단 감염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1년 정종 포교소에서 10여 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은평구 수색성당에서도 최소 4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수도권을 중심으로 산발적 감염이 계속되고 있어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는 이번 주말쯤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추이를 좀 더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영업자분들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고 힘들어하신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만이 이러한 어려움을 빨리 해소할 수 있다는.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 현상이 확산하고 있어 심리 방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확진자는 줄고 있지만 산발적 감염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2주간 집단 감염이 52건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주로 종교시설과 특수판매활동, 사회복지시설 등이었는데 특히 이들 시설에서는 고령층이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어서 김민혁 기자입니다. 지난 2월 말에서 3월 초, 대구에서는 신천지를 중심으로 한 폭발적 감염 확산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신천지가 유행을 주도하는 이른바 중심그룹이었다면 이후 조용한 전파와 함께 2차 전파가 잇따르는 유행 양상이었습니다. 8월 중순 다시 세 자릿수로 늘어난 국내 확진자 수는 한때 400명을 넘었다가 다시 100명대를 유지 중이지만 최근 2주간 발생한 집단 감염 건수는 52건으로 지난달 초와 비교하면 6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7월 말 8월 초 휴가철을 거치며 지역사회에 이미 유행의 연결고리가 존재했다가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도심 집회 등을 통해서 증폭 집단의 주도에 의한 환자 발생이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성상 사랑제일교회의 경우에도 의외로 지방에서 많이 참여를 하고 또 각자의 거주지로 돌아가서 거기서 또 전파가 이루어지는 그런 좀 특이점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환자 증폭이 이루어지는 주요 장소로 종교시설과 특수판매 활동,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이 꼽혔습니다. 세 곳 모두 감염에 취약한 고령층이 많은데 이들이 확진되면 위중 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위중 중증 환자 151명을 조사해 봤더니 60대 이상이 129명으로 전체의 85%를 넘어섰습니다. 이 중 80세 이상은 치명률이 20%를 넘을 정도로 위협적입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염증 반응이 과하게 일어나고 그 반응을 해서 장기 손상이 일어나고 결국은 이제 사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60세 이상이신 분들은 굉장히 주의가 필요하고. 특히 8월 이후 사망자는 40명으로 전체의 12%에 육박할 정도이며 단 1명을 제외하고 모두 60대 이상이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지난달 취업자 수가 27만 명 넘게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8월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08만 5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7만 4천 명 줄었습니다. 이로써 취업자 수는 지난 3월부터 6달 연속 감소했습니다. 실업자 수는 6천 명 는
86만 4천 명, 실업률은 0.1%포인트 오른 3.1%를 기록했습니다. 광주의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질 않고 있습니다. 밤사이 광주에서는 신규 확진자 7명이 나왔는데요. 3단계 준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해온 광주시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자, 김호 기자, 먼저 광주 지역 확진자 현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광주시는 밤사이 신규 확진자 7명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모두 17명이 확진된 건데요. 모두 지역 감염사입니다. 광주에서 17명의 지역 감염 확진자가 나온 곳은 지난달 26일 광주 북구의 성림 침례교회 관련 확진자 등 39명이 한꺼번에 발생한 뒤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밤사이 나온 확진자들은 주로 기존 감염 경로에서 발생했습니다. 우선 4명은 광주 북구 말바우 시장 밥집 관련 확진자입니다. 이로써 이 시장 밥집 관련 확진자는 현재까지 23명으로 늘었습니다. 자가격리 해제를 앞두고 진단검사를 받은 광주 성림 침례교회 청소 영역과 관련해서도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확진자도 1명 발생했습니다. 전남에서는 다행히 어제 신규 확진자가 없었습니다. 자, 광주시는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이 기간이 내일이면 끝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광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던 게 지난달 27일인데요. 2주가 지나서 내일이면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으면서 광주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오늘 오후 민관공동대책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서 3단계에 준하는 거리두기를 연장할지 등을 논의합니다. 현재는 유흥주점과 PC방, 노래연습장, 종교시설 등 모두 7,900여 곳을 집합금지 대상으로 지정했는데요. 오늘 민관공동위에서 현재 광주 상황과 위험도 등을 분석해 어느 업종을 집합금지 대상으로 할 것인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지역에서 이른바 3차 유행이 시작된 지난달 12일 이후 지역 감염 확진자가 230명에 육박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상황에서 광주시에 더욱 강화된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광주시청에서 KBS 뉴스 김호입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편의점에 들어왔던 30대 남성이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청하는 편의점 주인에게 욕설과 폭행을 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엄중하게 대처해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성용희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편의점에 들어온 두 남성. 잠시 뒤 한 남성이 뭔가 따지려는 듯 편의점 주인에게 향하자 일행이 막아세웁니다. 하지만 결국 편의점 밖에서 실랑이가 이어지더니 갑자기 이 남성이 편의점 주인의 멱살을 잡고 거세게 끌어당깁니다. 폭행을 당한 편의점 주인은 충남의 경우 현재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행정명령이 시행 중이어서 해당 손님에게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청한 것뿐인데 곧바로 폭언을 했다고 말합니다. 마스크를 안 쓰셨길래 제가 마스크를 써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두 분 중 한 분이 계산하는 거랑 마스크 쓰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면서 저한테 시비를 걸고 폭언하고. 해당 남성은 이 편의점 계산대 안으로 들어와 욕설을 하고 편의점 밖에서는 멱살을 잡아당기며 폭행하는 등 한씨를 10분가량 위협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31살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문제로 인한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에서의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상황을 보고 폭행 정도와 이유 등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입니다. 최근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50대 남성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 2명을 폭행해 구속 송치된 가운데 경찰은 이 같은 사례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처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성용입니다. 방금 들어온 코로나19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5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발생은 144명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동엽 기자, 이 방역당국이 발표한 확진자 현황 전해주시죠. 네, 조금 전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발표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월 9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15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44명이고 해외 유입 사례는 12명입니다. 신규 격리 해제자는 387명으로 모두 17,023명이 격리 해제되어 현재 4,221명이 격리 중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154명이며 사망자는 3명입니다.
누적 사망자는 344명, 치명률은 1.59%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48명, 경기가 51명, 광주 17명, 인천이 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전국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고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 사례도 줄지 않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는데요. 특히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개천절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 방역을 방해하고 공동체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주저없이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KBS 뉴스 유동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당 중앙군사위 확대 회의를 열고 태풍의 피해 복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북한의 대표적인 아연산지인 함경남도 검덕지구 일대가 큰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 규모도 공개했습니다. 강푸른 기자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오전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를 열고 태풍 마이삭의 피해 복구 대책을 논의했다고 오늘 북한 노동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특히 함경남도 검덕지구에서 주택 2천여 세대와 공공건물 수십 동이 파괴되거나 침수됐다면서 피해 현황도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우선 검덕지구 일대에서만 60km에 이르는 도로가 유실되고 다리 59개가 끊어졌다고 전했습니다. 또 철길 노반 3.5km와 1.3km 구간의 철로도 유실돼 교통이 완전히 마비되는 비상사태에 직면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대표적인 납과 아연 생산지인 검덕광업연합기업소의 침전지 댐이 파괴돼 수많은 설비들이 유실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도 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다수 사상자가 나왔고 수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는 비공식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구 대책과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은 적어도 10월 10일까지는 새로 지을 주택들의 모양을 갖추고 도로와 철길을 다시 연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연말까지는 모든 피해를 완전히 복구할 수 있도록 국가적 비상대책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피해 복구 건설을 인민군대에 위임하겠다며 군 동원 결정을 밝혔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5일 함경남도 피해 현장을 시찰하고 피해 책임을 물어 함경남도 당 위원장을 교체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신곡 다이너마이트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에서 2주 연속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빌보드 역사를 통틀어 1위로 데뷔한 곳은 손꼽힐 정도에서 또 하나의 쾌거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또 걸그룹 블랙핑크의 신곡도 13위에 올랐습니다. 이동환 기자입니다. 흥겨운 선율과 경쾌한 춤,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의 싱글곡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가 미국 시장에서 또 하나의 쾌거를 일궈냈습니다. 빌보드는 현지 시각으로 8일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가 2주 연속 핫백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핫백은 스트리밍 실적과 음원 판매량 등을 종합해 매주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노래 순위를 집계하는 차트입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달 발표한 다이너마이트로 발매 1주차에 한국 가수로는 처음으로 정상에 올랐었습니다. 빌보드 역사를 통틀어 핫백에서 1위로 데뷔한 곡은 다이너마이트를 포함해 마이클 잭슨, 머라이어 캐리 등 43곡뿐입니다. 특히 2주 연속으로 정상을 유지한 곡은 20곡에 불과합니다. 방탄소년단이 이 같은 쾌거를 이뤄낸 것은 다이너마이트가 미국 팝 시장에서 지속적인 인기를 누리며 대중적 파급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같은 날 4인조 걸그룹 블랙핑크의 신곡 아이스크림도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13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블랙핑크가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거둔 역대 최고 성적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아이돌 그룹들이 미국 내에서 동시에 K-팝의 인기몰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동환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미국 증시 급락 여파로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 매도에 1% 가까이 내림세입니다. 코스닥은 기관이 홀로 순매도에 나서며 연이틀 하락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75포인트 하락한 2379.16에 코스닥은 3.56포인트 내린 874.73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중국과의 갈등이 다시 우려되는 가운데 테슬라가 21% 넘게 폭락하는 등 기술주의 불안이 지속되면서 3거래일 연속 급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코스피 역시 약세로 출발하며 2,400선 아래로 밀려났습니다. 미국의 주요 기술주 부진 소식에 언택트와 2차 전지 관련주가 내리고 있고 SK케미칼은 미국의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 회사가 임상시험을 중단하며 11% 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는 초록뱀이 방탄소년단의 2주 연속 빌보드 싱글 차트 1위 소식에 연이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90원 4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여성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남성보다 더 심한 경제적 고통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파나는 코로나19로 재택근무에 들어갔다가 무급 휴직 상태로 전환된 후 최근 해고됐습니다. My rental bill is just going up and up. It doesn't matter what I'm trying to do, everywhere else is going up. So I'm fighting a losing battle. 국제노동기구에 따르면 여성들이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구촌의 직장 여성 40%, 즉 5억 명이 넘는 여성들이 서비스와 판매 등 코로나19로 가장 피해가 큰 업종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So you're going to see large numbers of women not able to return to work because the sectors that they're working in are not really financially viable. 지난 30년 동안 조금씩 줄어든 남녀 사이의 임금 격차가 코로나19로 인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미래의 여성 세대에게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코로나19가 학생들의 향후 유학 계획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영국의 세계 대학 평가 기관인 QS가 중국과 인도, 유럽, 북미 지역 유학생 3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응답자는 유학 계획의 절반 이상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았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유학을 아예 중단하고 귀국하겠다고 대답한 학생은 7%에 불과했습니다. Hope to study computer science abroad. The subject is also strong in the UK, Germany and Canada. Some also considering those countries. 미국은 전 세계에서 유학생이 가장 많은 나라로 전체 대학생의 5.5%인 100만 명이 유학생인데요. 최근에는 까다로워진 이민 정책과 비싼 학비 때문에 유학생이 점차 줄고 있습니다. 한편 해외 유학을 가장 많이 가는 중국 학생들 사이에선 영국을 선택하는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독일은 3년째 이어진 가뭄에다 각 가정의 물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심각한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니더작센주의 작은 마을 라우에나우에 급수차가 도착했습니다. 주민들은 차례로 나와 물을 받아가는데요. 이런 일은 난생 처음이라며 어색해하고 있습니다. Ja, ist schon ein bisschen komische Situation, ne? Also ich habe mir auch schon überlegt, wo ich sage, solche Dinge kennt man eigentlich nur aus dem Fernsehen. Ne? 3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뭄도 가뭄이지만 코로나로 다들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데다 여름 휴가철까지 겹치면서 각 가정의 물 사용량이 급증한 것이 물 부족난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별로 다양한 긴급 대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터슬로 지역에서는 야외 수영장을 폐쇄했고 진머른 라인벨렌 지역은 잔디에 물을 주거나 수영장에 물을 채우고 자동차 세차를 하는 등의 행위가 임시로 금지됐습니다. 도쿄 유원지 도시마엔이 94년 역사에 막을 내렸습니다. 도쿄의 유명 유원지 도시마엔입니다. 100여 년 전 만들어진 이 회전목마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도시마엔을 상징하는 놀이기구입니다. 손녀와 함께 이곳을 찾은 60대 부부입니다. 46년 전 첫 데이트를 할 때 이곳을 찾았다고 합니다. 3世代で来れたっていう。幸せですね、本当にそうにできたの。また来たいけどね。 몸이 까맣게 탄 중장년 팀도 있습니다. 함께 정기적으로 이곳을 찾아 놀이기구를 즐겼다고 합니다. 도시마엔이 문을 연 것은 1926년인데요. 당시 가장 인기 있었던 놀이기구입니다. 1958년에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실내 스키장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노력 덕분에 1992년에는 연간 입장객이 390만 명이나 됐지만 그 후 레저가 다양해지면서 입장객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2011년 일어난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재해 발생 시 귀가하지 못한 사람들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대피 장소가 필요해지면서 도쿄도가 도심 주택지에 있는 도시마엔을 매입했습니다. 도시마엔은 앞으로 방제 기능을 갖춘 공원 등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미국 대선이 이제 6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바이든 후보의 경합주 공략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금철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 대선 과정의 대표적인 경합주로 분류되는 플로리다를 찾았습니다. 공화당이나 민주당 가운데 어느 한 곳을 일관되게 지지하지 않으면서 선거 때마다 선택을 달리해온 미 경합주들의 중요성은 이번 대선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바이든 전 부통령도 이번 주 펜실베니아 등 경합주들을 방문해 유세전을 펼칠 예정입니다.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상원 의원은 어제 경합주 가운데 한 곳인 위스콘신주를 찾아 유세를 벌였습니다. 세 자녀 앞에서 경찰 총격으로 하반신이 마비된 브레이크 씨 가족에게 위로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Well, I mean, they're an incredible family, and what they've endured, and they just do it with such dignity and grace. 공화당 펜스 부통령도 같은 날 같은 주에서 유세전을 펼쳤습니다. 위스콘신주에선 4년 전 대선에서 근소한 차이로 트럼프와 펜스가 이겼습니다. Senator Kamala Harris is one of only 10 senators to vote against the USMCA. 바이든 진영은 위스콘신에 이어 이번 주에만 미시간과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미네소타 등 경합주를 집중 공략합니다. 트럼프가 오늘 방문한 플로리다주는 바이든과 트럼프 간 지지율 격차가 거의 없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온 상태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경합주를 둘러싼 유세전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한 남성이 대량의 미개봉 우편물을 주차장에 버리고 도주하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이 대선을 앞두고 우편 투표 논란 속에서 발생한 일이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지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캘리포니아주 글랜데일 지역의 한 주차장입니다. 지난 3일 오전 5시 40분쯤 한 남성이 대형 트럭에서 우편물과 소포들을 꺼내 바닥에 내던집니다. 이곳에서 1.6km 떨어진 골목에서도 우편물이 대량 발견됐습니다. 모두 미개봉 우편물입니다. 이 우편물이 배달 도중 버려진 것인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1월 대선을 앞두고 우편 투표 확대를 추진하는 민주당과 이에 반대하는 공화당이 충돌하는 가운데 폐쇄회로 TV 영상이 공개되면서 파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보안 문제와 부정선거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우편 투표에 반대해왔습니다. They'll be sending them, they'll be dumping them in neighborhoods, people are going to be picking them up, they'll be bribing, they'll be paying off people to grab some. 이런 가운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루이스 드조이 미 연방우체국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과거 자신이 운영하던 물류업체 직원들에게 공화당 정치인들을 후원하게 하고 나중에 보너스를 지급해 보상했다는 의혹입니다. 미 하원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드조이 국장은 취임 뒤 비용 절감 명목으로 초과 근무 금지 등 조직 개편을 추진해왔습니다. 민주당이 조직 개편은 우편 투표를 막기 위한 선거 방해 행위라고 비난하는 가운데 드조이 국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트럼프 대통령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경남 진주시 전 간부 공무원의 자녀 2명이 잇따라 진주시 공무직 공무원과 청원경찰에 채용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경쟁률 25대 1을 기록한 진주성 사적지 공무직 채용. 응시번호 17번 A씨의 1차 서류 심사 점수는 13점이었습니다. 1차 합격자 11명 가운데 점수로 아래에서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2차 면접 심사에서 A씨의 점수는 1위로 가장 높은 46.4점을 받아 당시 진주성에서 근무했던 경력 지원자 2명을 제치고 임용됐습니다. 면접관 5명 중 2명으로부터 50점 만점을 받았는데 다른 1차 합격자 10명 가운데 만점을 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앞서 지난 2018년 10월 A씨의 남동생도 진주시 청원경찰 채용에서 18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했습니다. 이들 남매는 지난 6월 정년퇴직한
진주시 전 간부 공무원의 자녀로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채용 시험 당시 해당 간부 공무원의 직책은 진주시 행정과장. 자녀 둘 다 아버지가 행정과장 재직 중이었습니다. 행정과장은 진주시 인사 실무를 총괄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채용 당시 현직이었던 간부 공무원이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은 것 말고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퇴직하셔갖고 일단 뭐 징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 것 같고 일단 다른 조치 계획은 일단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청원경찰 임용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또 사적 개입을 원천 차단하고 개입 정황이 발견되면 불이익을 주는 등 채용 과정을 개선하겠다고만 해명했습니다. 진주시의회 류재수 의원은 시의회 차원의 행정조사 특위를 통해 전수조사한 뒤 채용 비리가 확인되면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해당 전 간부 공무원은 도의적인 책임에 따라 두 자녀 모두 사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오늘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강원 영서와 남부지방에 비가 오는 곳이 있고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붉게 나타나고 있는 전남지방에 벼락과 함께 시간당 20-3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해안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가 내리다가 밤에 대부분 비가 그치겠지만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지역은 내일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사이 예상 강수량은 적은 곳은 10mm, 많은 곳은 60mm로 지역별로 강우량의 편차가 크겠습니다.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이맘때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나면서 대기가 매우 불안정합니다. 오늘 국지적으로 비구름이 발달해 짧은 시간 동안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고 비가 올 때는 천둥, 번개도 치겠습니다. 안전사고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5도, 강릉과 대전, 전주와 광주가 27, 대구가 29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2m 정도로 일겠고요. 오늘 서해와 동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이번 비가 오고 나면 동풍이 불어들면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강원 영동 지방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아침 저녁에는 선선하지만 한낮에는 남부 내륙 지역이 30도 가까이 올라 일교차가 큰 폭으로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장에 들었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잠시 뒤 11시에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